제가 상대를 받아들일 모양새를 하고 있느냐, 상대를 받아들일 모양새가 없느냐, 이걸 관찰하는 곳으로서 이 머리카락의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 눈썹의 상태를 또 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예요? 우리 화장할 때 눈썹을 그냥 놔두고 가요? 그려요. 눈썹을 어떻게 하더라? 그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나는요 잘 사귈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이거든요. 난 사귈 거예요. 이러면서 그리는 거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뭐냐면 보수관이라 그래요. 보수관. 지킬 보자에 목숨 숫자.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나 건강의 상태가 이 눈썹이 힘이 너무 없고 윤기가 없고 그다음 빠져나가고 나이가 들면서 뭐냐면 이게 초등학생이나 초딩이나 중딩 고딩까지 보라니까요. 보면 애들이 다 눈썹이 다 같이 하나게 차분하게 붙었다고요. 참 착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지가 성질을 부리고 막 지 개성대로 하면서 이게 눈썹이 슥슥슥 일어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좌충우돌도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잘 사귈 수 있거든요 하는 측면에서 눈썹을 그리잖아요. 최근에 지금 우리 국회의장 하고 계신 분 봐보세요. 이게 눈썹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죠? TV 볼 때 근데 그게 그린 건 좋은데 높낮이가 약간 안 맞게 돼 있잖아요. 그래 누가 도대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달라면 좀 제대로 해드려요. 제대로. 이게 언밸런스가 나 있잖아요. 지금 언밸런스가 좌우 모양도 다르고. 그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회의장하고 있는 그게 홍 그분이고. 그 뉴스에 자주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래 나와서 이렇게 앉을 때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도대체 누가 저렇게 그린 거냐고. 그리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큰 원칙이 있어요. 이야기해 드렸죠. 그럴싸하면 그럴싸하게 산다 했잖아요. 그럴싸하면. 이게 되게 대원칙이에요. 관상학적으로. 그래서 안 이쁜 것도 어떻게 해요? 꾸미면 어떻게 해요? 예뻐 보인다. 그죠? 그래서 속지 말자 무슨 빨. 그러나 어쨌든 이 변장술도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생존 양식이 뭐냐면 우리 군인들도 뭘 해요? 여인들은 화장을 하지만 군인들은 뭘 해요? 전투에 나갈 때 얼굴에 막 묻히고 나가잖아요. 이게 나는 남들한테 안 보이는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뭐냐면 변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 그다음에 기운 이걸로 다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나온 일은 뽀르지 않아도 관상학에서는 전부 다 해석한다는 거예요. 해석한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면도를 내가 잘못해서 금이 갔다 하더라도 금집이 생겼다 하도 그것도 관상학에서는 그대로 해석한다. 그렇죠. 이유를 막론하고. 그죠. 그래서 이 눈썹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목숨을 지키는 창구거든요. 지키는 창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여자의 그 생식력,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역량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눈썹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이제 충분히 저는 억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눈썹 상태를 잘 관리하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뭐냐면 관상학적으로 대부분 다 조금 잘생긴 얼굴들이죠. 그죠? 잘생긴 것이면서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잘생긴 건 맞는데 아주 좋은 것으로 꼭 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 예쁜 것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눈썹이에요. 눈썹. 연예인들은 눈썹이 다 잘생겼다니까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 얼굴 볼 때 보라니까요. 뭐 잘생긴 장동건 눈썹 생각해 보세요. 눈썹은 필히 뭘 덮어야 되고 눈을 능히 덮어야 되고 눈을 덮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이 너무 강하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뭐냐면 옅은 모양도 안 된다는 거죠. 성기거나 옅은 모양도 안 좋다.
근데 연예인들은 대체로 평균보다는 조금 강하게 차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게 보통 둥근 라인을 이런 식으로 둥글게 돼 있죠. 이게 연예인들은 예, 이런 모양으로 쭉 이렇게 붙어 나가죠. 이렇게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눈썹의 끝 부분이 대체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음의 기운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위로 확 솟구치면 어떤 음양 중에 어떤 형, 그러니까 양이니까 뭐냐면 이게 양의 형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힘은 잘 쓰는데 보다듬고 생식적인 어떤 역량을 이런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썩난 얼굴이 되잖아요. 이렇게 빡 하면 그죠? 눈썹이 확 들려 있으면 그죠? 그 요새 처자들은 또 이래가 다 이런 처자들도 있더라니까. 눈썹을 갖다 멀쩡하게 예쁜 눈썹을 갖다가 예쁜 눈썹 요래 예쁘게 생긴 눈썹을 갖다가 칼로 막 빵 잘라푼다. 칼로 면도 깨끗하게 해버리고 요래가 요래 탁 해가 막 칼끝소리에 눈썹을 다듬는다는 것이 이렇게 예쁜 모양이 관상학적으로 예쁜 모양 관상학적으로 좋은 모양이 아니고 이거 또 오히려 뭐냐면 이렇게 끝을 갖다 너무 예리하게 이렇게 찝는단 말이에요. 이게 눈썹의 이 끝을 이렇게 천미형, 뾰족알참, 꼬리미, 그렇게 천미형을 가지면, 근데 원래 자연산이 그러하면, 원래 그 아이를 난산하거나, 이렇게 유산을 할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원래, 자연산일 때. 이게 눈썹의 끝부분이, 이렇게 깎아서 그려도 좋은데, 깎아서 그린다는 말은 내가 원천적 에너지는 약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썹을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수준의 눈썹이 이러하다면 이걸 갖다 깎아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깎아서 이렇게 이렇게 요래 놓고 있다니까. 요렇게 눈썹을 요 안쪽은 깎아버리는 거예요. 깎아버려 이 부분은. 그 쪽집게로 빼든지, 쪽집게 빼든지, 뭐 깎든지, 이렇게 면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요건 뭐냐면, 눈이 끝나는 자리나 눈썹이 끝나는 요 자리를 뭐라고 하면 이걸 간문이라고 해요. 간문. 여기 요걸 뭐냐면 이제, 눈이 뭐냐면 눈 하나를 보면 이게 생선처럼 생겼죠. 눈이 생긴 게 이게 생선처럼 생겼잖아요. 고기처럼. 요게 머리고, 그죠? 요거만 딱 하면은 여기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을 우리가 고기 여자에 꼬리미 져서 어미라 그러면 어미 요 부분부터를 또 뭐냐고 하냐면 간문이라고 해요. 간문. 근데 간자가 무슨 말 간사할 간자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상대방 이성과 뭔가 사사의 조화를 부리는 공간으로 봐요. 그게 뭐냐면 주로 그걸 배우자궁, 12궁에서는 배우자궁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간문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를 뭐냐면 눈썹으로 빵 찌르는 거잖아요. 찌르면 어떻게 해요? 상대가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근데 자기가 바라는 건 뭐냐면 찔러서 내가 갖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포크로 내가 니를 딱 찍어서 내가 내 맘대로 요리하고 싶다. 냠냠냠. 그런 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산일 경우에는 운세적으로 유산이라든지 뭐 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조장하는 에너지로 보는데 자연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뭐냐면 자꾸 애 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보수관이라는 것이 생명을 보존한다 이 말인데 목숨이라는 것은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게 나의 목숨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사람 몸이 하나가 어떻게 나와요? 엄마 뱃속에서 문득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몸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가, 그죠? 헤엄을 치고 있다가 우리가 안전하게 뭐냐면은 생명의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포유동물이잖아요. 포유동물. 그래서 어릴 때도 성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명의 연장선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눈썹이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다는 말은 생명의 연장선이 길게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생식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옛날 시에 나와요. 아름다운 그 암이, 눈썹의 옛말이 암이죠, 암이. 예? 눈썹이 아름다워야 이게 예뻐 보인다, 예뻐 보인다. 그래서 눈썹을 이렇게 우리가 단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사람들과 잘 내가 사귀겠다는 마음 자세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예? 모나리자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제일이거든 이러면서 필요 없거든.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이 너무 이제 드물어도 그렇겠죠. 드물어도 뭘 아까 조화와 비율에서 벗어나 있으니, 그죠? 있으니 눈썹이 너무 드문 것도 문제다. 너무 짙어도 문제다. 짙은 걸 좀 사실은 좀 너무 짙은 사람들은, 여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남자들은 좀 너무 이렇게 숱이 짙으면 좀 성기게 사실은 좀 해줄 필요가 있죠. 좀 제모를 갖다 조금 이렇게 해서 걷어낼 수 있고, 또 여자들 중에 너무 또 이 눈썹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이런 거죠. 이렇게 그 부위에 성형체를 해가지고 하는 게 있대요. 털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그 칼집을 있죠. 아주 미세하게 칼집을 이렇게 미세하게 나면 이게 뭐 보도블럭 효과가 생기거든요. 보도블럭. 우리 이제 그죠? 보도블럭 이게 뭐냐면 뭐 틈이 생기잖아요. 틈이 나면 여름에 뭐가 나와요? 틈 사이에 풀이 올라오잖아요. 풀이 올라오는 거 똑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슬라이스 처리를 해가지고 그 눈썹이 시간이 흘러가면 자라나게 하는 기법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리는 것보다 자연산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뭐 알아보시고 기왕 원가 치이는 거, 기왕 돈 들어가는 거 좀 좋은 거에 좋게 하라니까요. 좋게. 그래서 오리지널에 가까울수록 더 좋다. 그러니까 매일 그래 가짜를 갖다 그려서 꾸민다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눈썹, 그죠? 눈썹. 그 다음에 이제 키 포인트 눈. 이 눈화장이 사실은 좀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눈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그 애정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곳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은 무엇의 창?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뭔가 작업을 걸 때 변하는 것은 뭐 입술빛이다, 눈빛이다. 그렇게 이 눈이라고. 그 다음에 윙크는 뭘로 한다? 히프로 한다, 눈으로 한다. 눈으로 하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내가 애교를 부리거나 뭔가 내가 상대방을 뭐 소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리는 어떤 동작이 뭐냐면 이 첫 번째는 호흡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와 이러잖아요. 와 하면서 뭐가 변해요? 호흡이 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다 하는 순간에 벌써 눈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게 눈이 변하는 눈이. 그래서 이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제 눈화장 우리가 많이 하는데, 뭐냐면 대체로 이제 작은 것보다는 조금 커야, 그죠? 커야, 아까 큰 거 뭐라고 했다가 발달을 했잖아요. 발달. 발달을 해서 보통 관상청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이 눈이 크면은 유혹에 약하다. 약하다는 뜻인데, 눈이 크면은 많이 보니까 이놈저놈 많이 보이잖아. 많이 보이니까 많이 보고 있는데 작업이 들어오면 일단 접수 이렇게 접수. 그다음 그게 많으면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그래서 눈이 크다는 건 상대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연예인들이 대체로 눈이 좀 크죠. 눈이 커요.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보통 이성적으로 연애를 잘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고, 눈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기운이 약하다는 거죠. 남자들은 사실 눈 큰 것보다 눈이 좀 작아도 쪽재져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원래 더 좋은 거거든요. 그건 좋은 거라 했죠. 좋은 거. 쪽재져가지고 조만한 게 박지성 아저씨 보라니까요. 눈이 딱 자그마한데 막 간단 명료하잖아요. 눈 이래가 딱 이상 설명 없음. 그런데 엄청나게 뭐냐면 일에 집중하잖아요. 보이는 게 없거든.
눈이 크면 뭐냐면 여러 개가 보이잖아요. 특히 초식 동물들 봐봐요. 초식 동물도 눈이 이 양쪽으로 붙어 있다. 그죠? 양쪽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왜냐하면 적군이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이나 하는 그런 그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일단 뭐냐면 눈탱이가 크니까 뭐냐면 이곳저곳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눈을 생각해보래. 그 사자눈은 어떻게 눈이 딱 이래가지고, 그죠? 예. 딴 거 안 본다 이러면서 딱 그것만 본다. 집중과 어떤 그 목적의 달성, 이런 데는 오히려 눈이 작아야 좋다는 거죠. 예. 좀 작아야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눈에 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그 아이라인을 넣으면 뭐예요? 커져 보이든지 윤곽이 또렷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화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다음 눈 주위에 뭐냐면 색상을 집어넣는 것들도 대부분 다 뭐냐면은 이런 어떤 생식 능력이나 또 특수한 미션을 내가 달성시키겠다. 특수한 미션. 이게 원래 이제 뭐 관상적으로 주로 이제 뒤에 여기 보면 색이 나오죠. 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개성을 형태가 있고 색이 있으면 그 색을 갖다 이래서 드러내는 것이 결국 그 시기에 가장 뭐냐면 활발하게 그 기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 빼고 목욕을 했다 하면 때 빼고 광내고잖아요. 그죠? 그 시기에 드러나는 색깔, 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로 그 부분을 뭐 광택을 나게 하든지 밝게 하든지, 그죠? 터치를 그렇게 해주죠. 그죠? 근데 운이 너무 없을 때는요, 화장도 안 먹어요. 우리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럼 분명히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대자연의 압력이라는 것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어느 정도 그 흐름대로 맞춰서 결국 가게 되기 때문에, 너무 뭐냐면 그런 기운이 약할 때는 그것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화장이 잘 안 먹지 내지는 안 되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대충 하고 가자, 모자 씌고 그냥 가면. 그게. 자,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곳이, 그건 이제 우리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이 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이 애정에 관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우광골이라고 이런 것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무릎팍도사 할 때 여기 뭐 찍고 나와요? 연지곤지 찍고 나오죠. 그죠? 이 부분의 색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는 스탠바이가 됐다, 안 됐다. 우리 사람을 놀리면 어디가 뻘개져요? 볼과 뺨, 요 부분이 붉어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 몰라이 이렇게 하면서, 그죠? 여인이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난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할 때 여인이 아이 몰라요 이러면서 할 때 얼굴색이 어디가 변해요? 이 부분이 변하죠. 그죠? 이게 스탠바이라는 뜻이에요. 스탠바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인중과 입의 상태도 대단히 그 영향을 많이 주는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통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실제로 자기 건강 요소라서 입술 상태의 색깔, 물론 이제 인중은 이제 우리가 관상학적으로 좀 많이 살피는 곳이고, 입술의 색깔이 그 시기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생식 능력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창구이기 때문에 뭐예요? 립스틱은 뭐예요? 필수로 들고 다녀야죠. 필수로. 내가 무슨 말이냐면 그걸 갖다가 상대방이 어필시킨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떤 그 건강이나 생식력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할매가 돼도 이거는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보고 막 입술만 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붉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액티브한 상태란 뜻이거든요. 그 액티브함을 늘 하기 위해서 딱 하나 키포인트. 일단 아쉬운 대로 이것만이라도.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우리 최소한 뭐 광택도 이렇게 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좋은 건강도 되고, 이게 이 생식 능력에 있어서도 내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 좀 봐봐. 이렇게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안 좋으면 이제 이 입술 색깔이 안 좋아지죠. 색깔이 막 이렇게 뭐 검어지든 검붉어지든지, 안 그러면 허옇게 뭐가 회색빛이 막 이렇게 자꾸 뜨든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안면색, 안면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면색이 우리가 벌그레하다 하잖아요. 우리 아주 그 소녀의 얼굴하고 그죠? 소녀의 얼굴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의 얼굴하고 차이가 뭐냐면 뭐 이렇게 벌그레한 얼굴 이렇게 하죠. 벌그레하는 얼굴이라는 것 자체도 뭐냐면 건강 상태 또 뭐 생식 능력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파리한 얼굴, 벌그레한 얼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예뻐 보인다는 거죠. 근데 관상학적으로는 또 뭐냐면 근데 좋은 거하고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관상학적으로 상당히 그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부분만 이렇게 좋아 보이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뺨도 없고 뺨도 헐쭉하고 그죠? 그 다음에 광골이라든지 이런 상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 이러면은 예쁜 건 분명한데 뭔가 사회적으로 자기가 뭘 이루고 보상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잘생겼다는 건 대체로 이걸 대부분 양쪽 걸 다 커버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이제 관상학을 뭐 이렇게 남들 10년씩 공부하는 걸 여러분 그냥 훌러덩 그냥 바로 한번 몇 시간 만에 주워 먹는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하여튼 제가 키포인트만 쪽쪽쪽 집어 드리면서 키워드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시고, 약간 뭐, 뒤에 혹시 다룰 시간이 없을지 몰라서 그런데 이 머리카락의 상태, 또 머리의 상태 이런 것들이 무엇을 보여준다는 게 일종의 뭐 팁으로 그냥 생각하시고, 이게 머리 어저께 제가 SBS 밤에 이렇게 SBS에서 무슨 연애촌인가 뭐 하는 그게 프로가 있던데 연애촌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발가락 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여인들이 뭐냐면 아무도 머리를 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묶는다는 건 있죠. 머리를 풀어젖힌다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많이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자율성. 네. 자율성.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커 보이게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곳곳으로 내가 뭐냐면 내 가진 개성과 기질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그 가수들이, 여자 가수들이 보면 그런 머리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완전 뭐 이렇게 해가 뭐 팍 사자머리처럼 해가지고 그냥 다 받아준다. 대신에 내가 내 거 다 뿌린다 이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신디 로퍼인가? 그 다음에 뭐 인순이 그 양반도 한 번씩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뭐냐면 크게 자기 걸 펼친다는 거죠. 자율성.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그런 직업적인 어떤 목적을 쓰면 좋은데, 뭐 어중간한 그 아줌마도 아니고 할매도 아닌데 막 이래가 댕기면 보면 그냥 갈증하고 이 말이거든요. 너가 나 건드리면 죽어. 그리고 뭐냐면 이제 생머리로 여인들이 뭐냐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빗어 넘기고 뭐 좀 기른 상태라는 것은 내가 내가 가진 내 삶을 내가 그냥 주체적으로 살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어제 뭐 모태솔로라고 하던가 하여튼 뭐 그런 용어를 갖다가 그 자막에 나오던데 그런 것이 뭐냐면 자율성으로 뭔가 내 삶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태 이런 걸 상징하는. 그다음 묶는다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자 묶는다. 머리를 묶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가진 자율성을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좀 통제해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따서 묶었죠. 따서 묶는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묶는 게 자체로 묶는 게 있고 그죠. 우리 안 그러면 머리 핀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묶잖아요. 묶는다는 것은 나를 붙들어줄 뭔가 어떤 집안의 어떤 그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니면은 이성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묶는다는 것이 통제를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래서 그다음에 이성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묶을 때 어디를 묶을 위쪽을 묶을 것이다, 끝쪽을 묶을 것이다. 자, 위가 높아요, 낮아요? 아니, 위라고 하는 것이. 위쪽으로 묶으면 묶을수록 어떻게 해요? 대단한 놈하고 나는 잘 지내고 싶다란 뜻이 된다, 안 된다? 네, 된다. 그래서 왕관은 어디에다가 묶고? 예, 여기 묶고, 그죠?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나는 묶여있다. 이건 뭐냐면, 요거 머리띠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나는 묶여있다. 이거 어린애들한테 이러면서는 나의 밥, 먹거리, 나의 행동거리, 전부 다 엄마 마음이에요. 이러면 이게 머리띠에 딱 묶여있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머리띠가 위로 올라올수록, 그죠? 예,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머리띠에 반짝이가 붙어 있을수록 뭐냐면 나는 화려하고 대단한 이성을 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때? 머리띠 딱 해가 반딱이 딱 붙은 거예요. 예? ST나 이러면서. 예? 뭐 ST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어릴 때는 이런 거 하고 다니다가 이거 해도 자기가 또 그런 운이 안 오면 그걸 빼버린다니까요. 빼버리고 자꾸 높은 데서 자꾸 내려와가지고 맨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니는 정도. 그 다음에 막 대충 막 묶어 다닐 때는 막 고무줄 가지고 그냥 뭐 대충 이래. 그죠? 그런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 자기를 붙들어줄 존재에 대한 기대치 또 상황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단발을 하는 거는 뭐예요? 이미 뭐냐면 자율성을 내가 어느 정도 접었다. 나는 대충 맞춰 살란다. 세상 되는 대로. 그리고 일단 단정히 한다는 건 뭐예요? 내 행동에 대한 통제를 내 스스로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자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한 게 뭐예요? 시원하게 머리 밀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머리를 묶을 것도 없다. 이러면서 나는 우리 왕형한테 갈란다. 그게 뭐냐면 이게 머리 빡빡 밀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요런 옆머리 이런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주변 머리가 없다는 건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자율성 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주변 머리 없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변 머리를 일부러 없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특수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옆머리를 쳐버리잖아요. 그죠? 스포츠 칼라 이런 스포츠 머리로 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선수도 그렇고 또 뭐냐면 이 실제로 사기 같은 거 치려는 사람들 옆머리 싹 자르고 온다니까 옆머리. 제비들은 딱 미션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옆을 보면 안 되는 거라 지금 나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두 발의 어떤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의식, 그 다음 그 시기에 처해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좋은, 괜찮은 이성을 만나고 싶다. 그럴 때는 머리띠를 이렇게 해보든지, 아니면, 그렇죠, 머리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자율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를, 요 가운데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를 꼭 잡아주세요. 이 말이거든. 꼭 좀 잡아주세요. 이게 전체를 이렇게 요 가운데 좀 묶는다는 거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쪽을 지운다. 쪽을. 비녀를 꼽을 때 어디로 꼽아요? 그 가운데 딱 꼽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여튼 이 수업 들은 분만 잘 써먹으시고 남들은 이렇게 아이고 이러면서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 이것저것 다 망가져가지고 지 자신도 지 자신 통제 못하고 있을 때 무슨 머리? 쑥대머리 아니에요, 쑥대머리. 쑥대머리 산발을 하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 귀신과 같은 상태, 그죠? 완전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 상태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에너지, 기운, 자율성, 또 사회와의 어떤 그 조화 통제 요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채널이 된다. 그래서 일단 머리라도 묶고 나가라. 남을 만나러 갈 때, 그죠? 머리도 안 묶고 막 이래 갖고 귀신처럼 해가지고 나가면 귀신 대접을 받는다. 아까 대원칙이죠. 그럴싸하면 그럴싸하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대접받는다. 그러니까 컵 생긴 모양대로 물은 담긴다. 내가 만약 하고 담기는 모양대로 이 세상의 기운은 내한테 담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시겠죠? 예? 자,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또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머리 잘 묶으세요. 자, 오늘 이제 욕심 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